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지같이 못 살고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라고. 이게 무슨 멀쩡한데 일본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사악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객관적으로 볼 시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안 보려고 하죠. 그리고 언제 정대협이 조선 사람들에 의한 포주라던가 그 위안부 할머니 납치, 강간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나요? 안 하지. 왜? 모르긴 몰라도 그거랑 이권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포주의 자손들이 아마 민주당이나 이쪽에 국회의원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옛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반민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친일파 부역자들 한번 색출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적 있죠? 왜? 민주당 내에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그쪽 애들을 조직했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네 쪽이 치명타를 먹게 생겼어. 지들이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일파가 나올 때 즉 여기서 제가 얘기한 친일파라는 거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개념으로서의 친일파는 전라도에 무지장 많았어요. 왜 전라도에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는 농자천하지대국, 농자천하지대본.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해서 그 통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농경 기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도자들은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대부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쌀, 수확물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랬고 우리나라는 70%의 산지인데 그 70%의 산지 중에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이쪽 우리나라의 서쪽 부분이라고. 경상도 이런 데 아니에요. 강원도, 함경도 이런 데 아니야. 이런 데는 소외받는 지역이에요. 물론 경상도 지역에서도 농사가 가능했던 안동, 대구, 김해 이쪽은 농사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 좌빨이 많습니다. 대구 빨갱이, 김해 빨갱이 많잖아요. 왜 그래? 거기 농사 지을 땅이 있거든. 근데 전라도에 있던 그러한 대지주들이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일제와 타협을 한다고. 물론 거절한 사람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타협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역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 제주도라던가 그 전라도 이런데 토지 많이 가지고 지주계급으로 살다가 일제랑 부역해가지고 꿍짝꿍짝 했던 놈들 무지장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안전을 원합니다. 사회가 변현될 때 안전을 원해. 왜? 그래야 자기 자산을 지키니까. 조선이 끝나고 일제 침략, 일제 식민지 시대가 넘어가던 이 변혁의 시기에 조선의 기득권자들 누구야? 어디에 기득권자가 존재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기득권자예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어? 전라도, 경상도에도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야? 김해, 대구. 그래서 거기 대구 빨갱이, 김해 빨갱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우파는 경상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쪽에서 빨갱이가 나오는 지역 하면 꼭 김해, 대구 이런 데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 외 나머지 전라도. 전라도가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충청도고, 그 경작지 비율로 본다면 전라도가 가장 풍부하잖아.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초기 구한말 시대에 항일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왜? 조선의 독립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왕조와 계약관계로 싸바싸바해서 갖고 있는 이 토지들이 주인이 조선의 고종에서 일본 천황으로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 기득권이 날아갈까봐 조선이 제도가 유지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싸운 거지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항일투쟁이 많이 일어났죠. 왜? 그건 기득권들에 의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니까. 근데 조선은 망해버렸고 시대의 운이 다해서 일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된 거죠. 조선은 쓰러졌고 일본이 새로운 주인이 됐어. 어쨌든
사회는 안정된 거예요. 기득권자는 무엇을 원한다? 안정. 따라서 초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멸문지화를 당하든 뭘 하든 망했지만은 그 당시에 눈치를 보고 주춤주춤했던 세력들은 일본으로 주인이 바뀌고 확실하게 한반도의 지배 질서가 정착되니까 죄다 일본에 붙어버린 거지. 친일파의 숫자도 당연히 전라도에 많지요. 이게 현실 아니야? 이거 절대 얘기 안 하잖아.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쟤네들이 얘기하는 친일파라는 대상은 누구냐? 대부분 일본이 갑오경장 때 신분제를 철폐해버립니다.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왜? 조선이 유교적 이념으로 해서 농경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갔는데 이게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됐기 때문에 한반도를 공업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하는 걸 원치 않았다. 왜? 골치 아파요. 돈 들어가. 무슨 뭐 조선을 뭐 인권을 사랑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돈 들어가. 싫어. 그랬었는데 어쨌든 식민지가 되죠. 안중근이 총을 쏴서 죽이는 바람에 식민지가 돼버렸는데 식민지를 삼고 나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 되니 조선은 근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농업국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시킨데 근대화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 공장을 지어야 돼. 공장을 지어서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 인력이 전부 다 구조선의 기득권 세력의 토지에 묶여 있어. 노비로. 그러니까 노예 해방시켜버린 거야. 마치 링컨이 남북전쟁 이기고 나서 남쪽에 면화산업하는 흑인들을 노예 해방시키듯이. 왜? 그 노동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 노동력이 공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가야만 무기 생산을 해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러시아군하고 싸울 때 필요해. 병참기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 본토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넘어오려면 너무 느려. 전쟁할 때 총알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한 이 긴급한 상황에서 무기 조달을 제때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 인력이 어디로 갔느냐? 함경도, 평안도로 간 거예요.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쪽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거든. 북한 지역을 산업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가 끝나고서 6.25 전쟁이 날 때 남한군이 북한한테 막 파죽지세로 밀렸던 이유가 일제 때 만들어놓은 모든 생산 공장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북한이 근대화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아이러니하죠. 조선시대 때 그렇게 조선인들이 차별했던 사람들이 함경도와 평양 사람입니다. 거기는 농사도 안 되는 지역이야. 잘 안 돼. 춥고. 그래서 맨날 그 멸시했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제시대 때 어디 볼까? 자, 여기 의병항쟁을 보시면은 전라도 쪽에서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안도와 함경도 가면 어떻게 돼요? 별로 없죠? 잘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났어? 조선시대 때 소외받았던 지역이거든. 여긴 농사도 안 돼요. 근데 뭐란 얘기하죠? 우리 그 속담에 평양기생은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감사라는 건 좋다는 말이거든, 지금. 좋다는 말이에요. 평양기생 유명했거든. 미인들이 많다. 즉 뭐다? 조선시대 때 함경도와 평양은 가서 여자들 섹스 파트너로 삼는 이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의병항쟁 지도를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의병. 일제가 쳐들어왔는데 저쪽은 항일투쟁을 안 합니다. 왜? 조선이 뭘 해준 게 있어? 조선이 뭘 해준 게 있냐고. 항일투쟁 안 해요. 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내 딸을 데려다가 평양감사들 기생으로 데려가고 첩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그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된다?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근대화를 시키더니 신분제를 철폐해버리네. 그래 조선시대에 그렇게 차별받았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공장을 지어요. 일자리 창출을 해. 그리고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거 다 네 거야. 너 가져. 세금만 제대로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일본이 왜 북한을 개발했어요?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군수 병참 기지화한 겁니다. 무기 생산을 해서 무기 공급을 하는.
그걸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트로서 필요한 노동력들을 남쪽 농경지대에서 데려다 북쪽에다 옮겨놓은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산업화 세력이 됩니다. 일제가 멸망당하고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에서 일했던 많은 그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북한 쪽에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공장을 운영했고 자본가들, 기술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이라 그래서 탄압당하니까 대한민국 남쪽, 남한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빨라진 거예요. 정주영서부터 해서 북한 출신 사업가들 많죠? 네. 왜 북한 출신 사업가들이 우리나라 남한에서 성공했을까? 왜 남한 출신 재벌들보다 북한 출신 재벌들이 상당히 많을까? 그거는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이. 여기에 일본에 의한 수탈이 어디 있어? 그냥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는 지정학적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군수산업화, 즉 공장을 지은 거예요. 이거 알짜배기 산업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경제에 부흥을 한 거는 6.25 전쟁 때 무기를 팔아먹어서 부흥한 거다. 일본 저 새끼 나쁜 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 조선이 썩을 대로 썩어서 멸망했는데 신분제 해방이 되고 일제시대 때 북한의 산업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만주국, 만주국하고 북한 쪽이 대규모 공업화가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전쟁, 중국과의 전쟁에 쓰이는 군수 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면 일본에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게 만주와 북한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번다? 만주와 북한에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을 해서 근대화를 시키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입이 창출된다면 그 많은 부의 창출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만주국하고 조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고용 창출이 된 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틀려? 이게 강제징용 노동자 막 저거 뭐야 그 군함도 이런 얘기야? 아니잖아. 오히려 혜택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하는 걸 원치 않았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응?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잘 보세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의 국제사회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해서 식민지가 많았었죠. 프랑스도 식민지 많았죠. 식민지 왜 없어요 지금은? 왜 식민지가 없어? 뭐 필리핀 사람이나 뭐 저기 뭐 베트남 사람들이 독립운동 너무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서양 국가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돈지랄이에요. 돈 낭비. 식민지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군대 파견해서 그 지역 반란 못 일으키게 지켜야지. 그리고 식민지 지역 거기서 뭐 수탈을 하던 뭐도 공장 짓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인도도 그랬지만은 면화 공장 짓고 막 그랬잖아. 영국 내부에 있어야 될 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식민지 지역으로. 그러면 본토의 자국민들은 취업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식민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초창기 1492년에 크리스토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을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수탈하던 시절에는 좋았어요. 해볼만 했어. 왜? 이건 강제로 뺏어 먹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국으로 편입이 돼서 제국의 국민으로서 식민지 사람들을 쓰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 운영 과정 속에서는 이게 불리하다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어떤 국가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식민지를 다 해방시켜 버린다고. 왜? 필요 없어요. 그런 거라고. 일본이 식민지를 삼아서 수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군산에서 군복무했습니다. 35사단. 군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쌀을 수탈을 당했는데 조선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조선에서 쌀이 수탈당했다면은 조선의 인구는 감소했어야 돼요. 기아 때문에. 근데 조선의 인구는 막 증가했어. 왜 증가했어?
먹을 게 풍부했으니까 증가한 거죠. 딴 이유가 없어요. 딴 이유가. 또 한 가지,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 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교육 수준이 올라가요. 조선시대 때는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삐까번쩍 천지였는데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 왜? 필요했으니까. 일본 제국 입장에선 필요했지. 조선시대 유교 중심의 봉건사회에서는 오로지 사대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고 정계 진출이 가능해서 권력을 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민들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될 때에도 그렇게 사대부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왜? 문자 권력을 독점해야만 자신들만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그랬는데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업화된 노동력은 농민하고 달라요. 기계를 다뤄야 돼. 기계를 다루려면 설명 매뉴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다? 지식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글을 가르쳐야 일을 써먹는다니까. 공장 노동자 그냥 못 써요. 제가 2001년도서부터 해서 2003년인가? 하여튼 아리까리한데 하여튼 그때쯤에 제가 중국에 있었다고. 소주, 중국 강서성 소주, 거기에 삼성 공장이 있어요.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가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으로 가 있으면서 중소기업 그 중국 현지 공장을 셋업할 때 제가 거기 갔었다고.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교육시켰어요. 미치고 환장하지.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인들도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자 무식인 사람이 많아요. 한자를 못 읽어. 와, 교육해야 돼, 교육해야 돼. 야, 기계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글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좀 가르쳐야 돼요. 왜? 매뉴얼이 영어로 나오니까. 기계가 영어거든. 한자 안 나와. 지금은 이제 중국 애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자가 나오지만 그때는 일본 기계, 한국 기계, 미국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돼. 그럼 글씨를 가르쳐 준다고. 어떻게 돼요? 근대화. 난 이걸 직접 내가 이걸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률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률이 올라간 것 자체가 일본이 농경사회를 공업사회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공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산업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선 노예해방은 필수고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이게 잘못됐어? 이거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일본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버려놓은 똥이야.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좋던 싫던 근대화된 겁니다. 그냥. 우리 근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이 안 했으면 조선인이 했다? 천만에 만만해. 안 해요. 제가 얘기했죠? 조선의 사대부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였고 정치 철학이 군사부 일체, 농자 천하지대본이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조선인이 스스로 자주국가로서 있었으면요. 절대로 지금의 산업국가 안 만들었어요. 일본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조그만 섬나라가 싸워야 되는 버거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공장 짓고 후닥닥닥닥닥 마구마구 한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면 일본이 전쟁에 지니까. 그래서 한국이 급속도로 근대화가 된 거라고. 이 말이 틀려요?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예.